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세계로 치환한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또 이번 주가 10월달 마지막 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는데요.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주말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은 좀 공포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쵸? 첫 번째 가장 큰 주요 원인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전쟁 이슈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과 이란 그 중동 정쟁이 계속적으로 좀 심화가 되면서 보복 공습을 하고 있다. 군사시설 정밀 타격하고 있다 등등 해가지고 뭔가 전쟁이 고조화되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갑자기 주말 아침에 토요일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요. 시장이 급락했던 모습을 연출했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런 전쟁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때요? 이거 진짜 시즌아웃 올 것 같은데 지금 경기 침체가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불안한데?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가격적인 모멘텀 자체가 하방으로 크게 쏠리다 보니까 뭔가 진짜 위험한 것 같다. 뭔가 세상이 끝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쵸? 사실 중동 전쟁뿐만 아니라 2년 전에 시작됐던 러우 전쟁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등등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재료, 소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매크로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지나가는 이슈였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암호화폐 사이클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내년 하반기까지 이제 풀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자산이 증식되는 시기라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전쟁 이슈가 좀 심화되면서 많은 거래소에서는 선물 포지션의 강제 청산이 역시나 많이 이루어졌죠. 사실 전쟁 이슈뿐만 아니라 그쵸? 미국에서 테더를 조사할 거야. 얘네 지금 뭔가 자금 세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찌라시도 좀 뿌려지면서 시장이 더더욱 급락이 됐어요. 역시나 이스라엘, 이란 이런 충돌 우려도 한몫을 했지만 뭔가 그들이 테더를 붕괴시킬 만한 조짐, 복선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26일 기사죠. 미국 검찰이 테더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제재 위반 가능성이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테더가 위험하다. 테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중에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테더가 흔들리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는 이 이슈를 하나의 퍼드, 전쟁 이슈와 병렬적으로 나타나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테더의 CEO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 정부가 지금 테더 조사한다는데 자금 세탁 조사한다는 징후는 없었다. 거짓 기사가 뿌려졌다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즉 다시 말해 그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을 올리기 전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 전쟁 이슈도 활용하고요. 테더의 붕괴 이슈, 맛보기에 언론을 뿌려대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몰아내고 선물 거래 청산시키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산 히트맵을 봤을 때 8월 5일날에 앵크레이 트레이드 청산, 롱 물량 청산 크게 있었고요. 그쵸? 10월 1일달 역시 롱 물량 청산이 크게 있었고 이번 주말 역시 전쟁 이슈와 테더 이슈를 통해서 롱 물량 크게 청산했죠. 그쵸? 우리가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롱숏 물량에 배팅하는 그런 단타 웬만하면 지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사이클 투자하면서 우리만의 타이밍이 오는 것을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전쟁 이슈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개입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곤 하죠. 물론 그들끼리의 내부적인 갈등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그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그들의 시나리오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 따위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전쟁 이슈를 활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하면서 코인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바이든의 암호화폐 전쟁 내가 막아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암호화폐 전쟁이라는 워딩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란 전쟁 등등 중동 전쟁이 계속 심화되면서 많은 전쟁 이슈가 고조화되고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재선이 되는 과거 대통령을 했던 이력이 있기에 러시아와 중동 고위급 인사들,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과도 긴밀한 소통 관계가 있다라는 거. 전쟁 이슈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트럼프 쪽으로의 표심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전쟁 이슈의 고조화가 트럼프 진영에 대한 유리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 재료에도 속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전달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미국의 대통령 선거 11월 5일 날 있죠. 뭐 한 일주일, 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 10일 안에 또 어떤 전쟁 이슈라든지 퍼드 뉴스를 뿌릴진 모르겠지만 미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명확성 불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의 댓글을 좀 보니까 타임님은 왜 리플의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냐, 구독자들이 그거를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얘기도 좀 해달라, 이런 좀 요청사항이 있더라고요. 사실 소송, 이제 항소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XRP 가격 흐름 굉장히 아쉬운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죠. 전 사실 소송을 그렇게 다루면서 힘을 빼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의 이것 또한 그들의 계략이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우리가 그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주요 일정, 타임라인 같은 거는 한 번씩 확인해보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이 소송, 항소 이슈에 너무 힘을 빼다 보면 투자하기 힘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리플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조금 리플의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리플의 항소 이슈에 대한 중요한 소식이 또 나오면 당연히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지금 현재 미국과 SEC 소송 계속 이어지고 있죠. 또 이번에는 리플사가 서류 제출 마감일을 놓쳐서 또 14일 연장을 승인받았다. 자기들끼리 계속 뭔가 양식을 덜 냈다, 미제출했다, 또 무슨 서류 제출 마감일을 놓쳐가지고 기간을 연장받았다,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어요. 그쵸? 마감 기한일이 언제죠? 11월 1일까지예요. 또 이 시기가 어떻게 연기될지도 모를 뿐더러 일시적으로 그들끼리 부정적인 이슈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갑자기 토레스 판사의 스탠스가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흘릴 수도 있겠죠. 너무 이 항소, 이 교차 항소 이슈에 힘 빼지 마시고요. 지나가는 과정이고 그들끼리의 계략, 그들끼리의 시나리오, 자작극일 뿐이에요. 끝날 때 되면 끝나게 되고 올릴 때 되면 크게 올린다,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시기를 내년 3월 전으로 좀 보고 있고, 혹시라도 리플 하나만 상대적 박탈감 시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하기 좋은 코인들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많이 좀 다뤘었죠. 투자하시는 부분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리플의 항소 이슈, 교차 항소를 한다, 소송으로 몇 년을 누렀든 상관없습니다. 리플을 끝까지 2025년, 더 나아가 2030년까지도 저는 가져갈 사람이기에, 그만큼 확신을 하고 있기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2019년 기사거든요. SBI 그룹 리플과 6대4 지분을 나누면서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죠. 일본에 송금 어플이 하나 있어요. 머니탭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기사도 나왔구나. 리플 결제 대중화. 근데 이게 과거 기사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2020년 말에 리플이 소송으로 눌려가지고 지금 가격이 이 모양인데, 그쵸? 이 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식으로 네거티브하게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과거에 비트코인 세력들 이미 리플의 대중화를 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끝내놨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고 판단됐기에,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XRP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송, 항소, 교차 항소 이슈까지 만들어내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대고 있는 거죠. 최근 기사 좀 보여드릴까요? 올해 10월 27일 기사네요. 일본 은행들이 XRP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일본의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텐데요. 머니탭의 출시는 은행 부분이 블록체인 기술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SBI 그룹의 CEO 기타오 요시타카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하네요. 2025년까지 모든 일본 은행이 리플을, XRP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최근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들, 일본의 금융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리플에 굉장히 진심이시고 단 1%도 흔들려 하지 않아 하신다. 그리고 그 BIS의 공식 문서, 국경 간 결제를 바꾸기 위한 상호 운용성 태스크포스 그 과제에 일본의 은행연합회가 들어가 있고, 이미 그 일본의 은행연합회의 메이저 은행들 미쯔비시, 미지오, SMBC, SBI 홀딩스 모두 다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오스트리아 웹스터 대학 소속의 통계학 박사 이 호세인 하신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연구 논문을 통해 이런 결과치를 냈네요. 일본 은행의 80%, 6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몇 년도 기사냐고요? 올해 6월달 정도의 기사네요. 왜 일본이라는 국가가 미국 다음으로 리플을 깊숙하게 크게 매집하고 있고 왜 일본의 은행연합회가 리플과 친화적으로 움직이면서 SBI CEO의 말처럼 리플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제 점점 규제에 대한 명확성의 시기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가지 공식 문서와 논문을 확인한 결과 전혀 교차 항소 이슈에 흔들림 없이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봤을 때 리플의 마크와 베트남의 마크가 보이고 있네요. 퍼즐 좀 맞춰갈까요? 베트남 최근에 블록체인 개발 국가 전략 수립을 착수하고 있고요. 그들이 표시하는 시기 2025년과 2030년으로 단기 전략과 중장기적인 전략을 나누어서 점점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과거부터 리플렛을 활용해서 일본과 베트남 송금의 파일럿 테스트를 끝냈다라는 거. 한 번 더 나아가서 작년 9월 기사죠. SBI 리플 아시아로 확장되면서 더 나아가 SBI 리밋, SBI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와 함께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한 최대 송금 업체죠. 트랭글로 그리고 필리핀 최대 거래소 코인스 PH가 확장되면서 지금 현재 필리핀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베트남까지도 리플렛을 활용하면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동남아로 계속 확장이 되면서 반드시 2025년 어느 시점 그들이 리플을 인정하면서 진가가 발휘되는 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리플 테크놀로지에서 2030년까지 10조 달러 규모의 토큰화 혁명을 주도하는 리플이 준비되고 있다. 계속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저도 1차적으로 리플의 매도 시점 내년 11월을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간다면 이 모잘루프 재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030년까지 모든 금융의 포용성 이 시기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리플을 가져갈 수 있는 내공이 쌓여야만 큰 부자의 반열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 6년 정도 남았죠. 어떤 구독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 11월 어떻게 기다려? 2030년 어떻게 기다려? 내가 지금 60이 넘었어. 환갑이 넘었고 이제 곧 70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제 구독자님 중에 79세 거제도에서 거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라는 그 진심으로 리플을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50, 60 되신 분들은 조금 더 이분을 통해서 자극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잘루프 파운데이션이 리플을 지원하고 있고 그 뒷배로는 빌, 샘, 멜린다 게이츠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 역시 리플의 비전을 보면서 과거의 코일과 인터레저 프로토콜 그리고 리플에 병렬적으로 투자를 해왔다라는 거.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회사 자체적으로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 평가를 제안받고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죠. 이 안건은 보수적으로 유명한 싱크탱크인 국립공공정책연구센터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최고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총 자산의 최소 1%를 비트코인에 한번 투자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슬슬 이런 미국의 거대한 회사에서도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국가 단위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기 미 대선 이후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뒷배를 봤을 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력들이 모두 다 붙어 있겠죠. 뱅가드 그룹,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피델리티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역시 뒷배를 봤을 때 이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끼리 슬슬 기업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기득권 파워를 영위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솔라나와 XRP ETF에 대한 상장이 신청됐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승리에 대한 콜 옵션까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소송과 항소 이슈에 집중하면요. 힘들어서 올해 아마 못 갈 겁니다. 미국의 대선 그리고 요즘에 브릭스의 움직임이 범상치가 않죠. 그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국경 간 결제 시스템 송두리째 바뀌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XRP에 대한 ETF 역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필연적인 일이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리플의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기업 공개, 상장까지도 진행이 되겠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한 리플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가치 투자, 중장기적인 비전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금일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